이번 시간에는 11장 3절 내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벡터 사이의 어떤 연산인데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정의를 해볼게요. 두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A라는 벡터의 좌표는 A1, A2, A3, B의 좌표는 B1, B2, B3 이렇게 두 벡터를 꺼냈는데 좌표가 3개니까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정의는 4차원 공간에서 두 벡터를 꺼내도 되고요. 5차원 공간, 6차원 공간 그 이상에서 꺼내도 되고요. 당연히 2차원 공간에서도 똑같이 정의합니다. 차원에 관계없이 정의를 하는 겁니다.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을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A, B. 여기 A하고 B 사이에 점을 찍어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에는 A, B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A와 B의 내적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자, 어떻게 정의할 거냐?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에 대응하는 좌표가 있죠. 그것끼리 곱해서 전부 더해줍니다.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끼리 곱해요. 그 결과를 전부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내적을 계산한 결과는 스칼라죠. 그렇죠? 어떤 수가 됩니다. 해서 우리가 다루는 수는 실수니까 내적을 계산한 결과는 실수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볼게요. 두 벡터를 2차원 공간에서 꺼내 보겠습니다. 하나는 2,4, 또 하나는 3,-1. 이렇게 두 벡터를 꺼냈어요. 그러면 2차원 공간에서 꺼냈으니까 성분은 X성분과 Y성분밖에 없어요. 대응하는 것끼리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2 곱하기 3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어렵지 않죠? 2 곱하기 3은 6이고 4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니까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이번엔 3차원 공간에서 두 벡터를 꺼내겠습니다. 하나는 좌표가 마이너스 1, 7,4. 또 하나의 좌표는 6, 2,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아요. X성분끼리 곱하고 Y성분끼리 곱하고 Z성분끼리 곱하고 그 결과를 다 더하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과 6을 곱하고 7과 2를 곱하고 4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그 결과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과 6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 7과 2를 곱하면 14가 되고요. 4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다 더하면 14 마이너스 8, 6이 되죠. 어렵지 않죠?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한 두 벡터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까요? 자, 하나의 벡터는 i 플러스 2j 마이너스 3k이고 또 하나의 벡터는 2j 마이너스 k예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좌표로 쓰면 첫 번째 벡터는 1, 2, 마이너스 3이고요. 두 번째 벡터는 첫 번째 성분 i에 곱해진 수가 없으니까 0이지요. 0, 2,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i 앞에 곱해진 수끼리 곱하고 j 앞에 곱해진 수끼리 곱하고 k 앞에 곱해진 수끼리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래서 1과 0을 곱하고 2와 2를 곱하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면 결과 0과 4와 3을 더했으니까 7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내적을 우선 대응하는 좌표끼리 곱해서 다 더한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내적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내적의 성질 세 개의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는 A, 하나는 B, 하나는 C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있고요. 알파라고 그리스 문자로 쓴 것은 스칼라다, 즉 실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성질 A라는 벡터와 A라는 벡터의 내적,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내적입니다. 자, 그것은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성분 같은 벡터니까 같아요. 두 번째 성분도 같아요. 세 번째 성분도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성분을 두 번 곱한 거니까 제곱을 한 거죠. 그렇다면 A라는 벡터의 성분을 전부 제곱해서 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A라는 벡터의 크기가 어떻게 정의된지 압니다.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플러스 A3의 제곱이죠. 성분을 전부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를 씌운 것이 A라는 벡터의 크기니까 루트 없이 성분의 제곱만 더한 것은 A의 크기를 제곱한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A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뒤에 가서 이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질을. 예,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두 번째 성질은 두 벡터의 내적은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그 내적을 계산하는 벡터의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진 않죠. 그렇죠? 성분끼리 곱하는데 그 성분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A.B는 B.A하고 똑같아요. 예, 이런 성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분배할 수 있어요. A라는 벡터와 B와 C를 더한 벡터. 예, 이 두 벡터의 내적은 A하고 B의 내적과 A하고 C의 내적을 더해주면 돼요. 뒤에 있는 B, C를 더한 것은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해가지고 그 성분에 그대로 갖다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A의 I번째 성분하고 B 플러스 C의 I번째 성분을 곱해서 그 결과를 다 더할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계산해서 B 플러스 C의 I번째 성분은 BI 플러스 CI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분끼리 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AI, BI 플러스 AI, CI 모양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I, BI 이렇게 모양된 것을 다 더하면 A.B가 되고요. 예, AI, CI 이걸 전부 더하면 A.C가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내적은 이렇게 분배되는 성질이 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는데 어떤 하나의 벡터에 스칼라가 곱해졌어요. 그렇다면 그 스칼라는 어느 위치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A에다가 알파를 곱했다 그러면 A의 모든 성분에 알파를 곱하는 거니까 B의 대응하는 성분하고 곱해서 다 더하면 역시 알파라는 값이 모든 성분에 곱해진 게 결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묶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역시 그 알파를 B에 갖다가 곱하고 A하고 내적을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성분끼리 곱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알파 A와 B의 내적은 A와 알파 B의 내적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를 그냥 먼저 끄집어내고 A.B를 계산해서 알파를 곱한 것하고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0벡터하고 어떤 벡터하고 내적을 계산하면 0이죠. 0벡터의 성분은 0,0,0이니까 A하고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하면 A의 성분에 모두 0이 곱해져요. 그렇죠? 그럼 다 0이고 0을 다 더해도 0이죠. 그렇죠? 자, 0벡터는 형식적으로 어떤 벡터와 내적을 계산해도 0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기하학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뒤에 가서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다라는 것을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개념으로 바꿀 거예요. 같은 얘기가 됩니다. 뒤에서 확인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서 먼저 봤는데 이 얘기가 뜻하는 것은 0 벡터는 모든 벡터와 수직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뒤에 가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벡터 사이의 각을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사이각이 있을 텐데 그 사이각을 세타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벡터가 있으면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0벡터가 아닌 두 벡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 사이각, 이 세타라는 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두 벡터가 있는데 이걸 계산할 때 표준 위치에 놓고 계산한다고 했죠. 예, 여기 원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A라는 벡터의 끝점은 대문자 A로 표현되는 점이고 좌표는 A라는 벡터와 같은 좌표를 가질 거고 B라는 이 화살표, 이 벡터의 끝점은 대문자 B로 쓰는 그런 점일 거고 역시 좌표는 B와 같은 걸 쓸 거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A에서 이렇게 B로 향하는 이런 벡터를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 벡터는 당연히 우리 계산하는 법칙 배웠죠? 예, A를 시점으로 갖고 B를 종점으로 갖는 그런 벡터니까 계산은 종점 마이너스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써보면 종점 마이너스 시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종점은 B가 되고요. 그건 벡터하고 같은 취급을 해도 되니까 좌표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B라고 쓸까요? 벡터로 마이너스 시점은 A가 되죠. 역시 좌표만 가지고 얘기하면 A라는 벡터나 A라는 점이나 다를 게 없어요. A라는 벡터로 표기를 할게요. 그렇다면 이 벡터는 B-A라는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그리고 B-A라는 벡터 이 세 개의 벡터가 삼각형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삼각형의 변은 이쪽 변은 B의 크기지요. 이쪽 변은 A의 크기지요. 그렇다면 이쪽 변은 B-A의 크기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변과 이 변 사이각이 세타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알고 있는 코사인 제이 법칙을 사용합니다. 코사인 제이 법칙. 이렇게 두 변을 알고 그 사이각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이 변, B-A의 크기가 되는 변이죠. 그 변의 제곱은 이쪽 변의 제곱, A의 크기의 제곱이에요. 이쪽 변의 제곱, B의 크기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배의 이 변의 길이 곱하기 이 변의 길이, A의 크기, B의 크기 곱하면 되고요. 거기다가 코사인, 이 사이각, 세타 이렇게 곱하면 된다라는 것이 코사인 제이 법칙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B-A의 크기의 제곱은 조금 전에 봤듯이 A라는 벡터의 크기를 제곱하면 A하고의 내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B-A의 크기를 제곱한 것은 B-A와 자기 자신 B-A의 내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적은 분배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분배하면 이것과 B의 내적. 그렇죠? 마이너스 스칼라는 어디로 가도 된다고 했으니까 나가고요. 그리고 A하고 이것의 내적.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B-A와 A의 내적.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역시 B-A도 두 벡터의 차로 표현된 거니까 역시 분배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배하면 B.B,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A.B, 그렇죠? 이렇게 분배하면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B.A, 이렇게 분배하면 여기 마이너스 두 번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A.A죠. 그렇죠? 자, 그런데 B.A나 A.B나 순서 바꿔도 같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정리하면 B.B 마이너스 이거 똑같은 게 됐으니까 두 번 더 하면 마이너스 2 A.B 그렇죠? 그리고 A.A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역시 B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내적은 크기를 제곱하면 돼요. 그럼 B의 크기의 제곱. A.A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내적이니까 A의 크기를 제곱.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값은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 그리고 A의 크기의 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항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값이 이렇게 코사인 제이 법칙에 의해서 이것하고 같아야 되니까 여기 결과 얻은 이 값하고 이 값을 비교하면 같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같은 항을 지어보겠습니다. A의 크기의 제곱 양쪽에 있으니까 치우고요. B의 크기의 제곱 역시 양쪽에 있으니까 치우고요. 그럼 남는 것끼리 같아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2 a 닷 b와 마이너스 2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시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똑같이 있으니까 상쇄할 수 있죠? 예, 그렇다면 남는 거 a 닷 b가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하고 같다. 그렇죠? 예,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내적을 조금 전에는 정의할 때는 대응하는 좌표끼리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해석을 해보니까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한 것하고 같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공식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A 닷 B는 A의 놈, B의 놈 곱하기 코사인 AB 사이각 세타. 어렵지 않죠? 예, 조금 있다가 이걸 이제 세타에 대해서 풀 텐데 우선은 이렇게 내적을 그 벡터의 화살표의 길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그걸 배웠으니까 먼저 계산을 하나 해보고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까요? 두 벡터 A와 B가 있는데 A의 길이는 4고 B의 길이는 6이다. A의 크기와 B의 크기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두 벡터 사이 그 각이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럴 때 A 닷 B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벡터의 크기와 사이각이 있으니까 좌표는 없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내적을 계산해야 되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얻었던 식을 쓰면 됩니다. A 닷 B는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다. 그렇죠? A의 크기 4라고 주어져 있고요. B의 크기 6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세타 3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4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그렇죠? 4하고 6 곱하면 24니까 거기에 2분의 1 곱하면 12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를 이용해서 내적을 구해봤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했던 정리를 다시 변형시켜 볼까요? A 닷 B는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예요. 그렇다면 이건 두 벡터가 0벡터가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A의 크기, B의 크기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 B의 크기 분의 A 닷 B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선 코사인 세타로 정리한 값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각 세타로 풀 수 있죠. 그렇죠? 코사인치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 사이값, 사이값, 두 벡터의 사이값, 세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죠. 당연히 세타는 그 코사인 이렇게 취하면 되죠. 코사인의 역함수로 표현됩니다. 그 코사인 A의 크기, B의 크기 분의 A 닷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코사인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세타라는 값은 0과 파이 사이에 놓고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0도를 넘어가면 반대쪽, 안쪽 각을 가지고 사이각을 재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벡터 사이각은 0과 파이 사이에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두 벡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사이각이 2분의 파이보다 작죠. 그렇죠. 사이각이 2분의 파이보다 작아요. 세타가. 그렇다면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A 닷 B는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어떤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루트 제곱 제곱 제곱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벡터의 크기는 0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도 이 경우에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당연히 A 닷 B라는 것은 이렇게 0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겹치면 이렇게 세타라는 각이 0이 됩니다. 코사인 0은 1이니까 A의 크기, B의 크기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요. 0벡터가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면 당연히 0보다 큰 값으로만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사이각이 이렇게 90도를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세타가 지금 2, 4분면에 가 있어요. 그렇죠?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코사인이 마이너스죠. 코사인이 마이너스니까 A 닷 B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에 여기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재서 3, 4분면에 가 있을 때 그땐 사이각을 이렇게 재는 겁니다. 이쪽으로 재도록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코사인, 이 각을 세타라고 썼다고 하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 닷 B 0보다 작게 나올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B라는 벡터와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쟀을 때 이렇게 4, 4분면에 각이 오면 그럼 역시 여기서는 코사인이 플러스죠. 그래서 A 닷 B는 0보다 크게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해서 내적이 갖는 그 부호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사이각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180도보다 작은 쪽에 있는 각을 쓴다.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사이각은 이쪽을 재서 쓴다. 어렵지 않죠? 역시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사이각을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 이쪽 각으로 재서 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벡터, A라는 벡터는 2, 2, 마이너스 1, B라는 벡터는 5, 마이너스 3, 2다. 두 벡터 사이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크기가 필요하고 코사인 값이 필요하죠. 계산해 볼까요? A의 크기는 A의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돼요. A의 좌표 2, 마이너스 1이니까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2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4, 4, 1 더하면 9니까 루트 씌우면 3이죠. A의 크기는 3이고요. B의 크기, B의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워요. B의 좌표는 5, 마이너스 3, 2. 그래서 5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3 제곱하고 2 제곱하고 다 더해주면 됩니다. 5 제곱하면 25,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2를 제곱하면 4, 다 더하면 38이죠. 그래서 루트 38. 됐죠? 이제 내적을 계산해 볼까요? A 닷 B라는 것은 성분끼리 곱하면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합니다. 2하고 5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해요.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해요.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다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2하고 5를 곱하면 10이고요. 2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1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지요. 다 더하면 2가 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는 공식대로 A의 크기, B의 크기, 분의 A 닷 B 닷. 그렇죠? A의 크기 3이었고요. B의 크기 루트 38이었어요. A 닷 B 2였어요. 그렇다면 3 곱하기 루트 38 분의 2다. 그렇죠? 이제 사이각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세타 역함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 코사인하고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그 코사인 3루트 38분의 2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만 쓰면 여기까지만 쓰면 답이고요. 이것이 몇 도인가라는 걸 알고 싶다면 코사인 표를 찾으시면 돼요. 해서 코사인 표를 찾으시면 대략 84도 정도 됩니다. 83점 얼마 이렇게 83.9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근사값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아까 내적의 성질 얘기할 때 0벡터하고 어떤 벡터의 내적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적이 0이다라는 것은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고 얘기해서 0벡터는 모든 벡터와 수직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떤 두 벡터 A하고 B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각이 세타다 이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공식에서 두 벡터의 내적은 A 닷 B는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고 하면 두 벡터 사이각이 90도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90도 2분의 파입니다. 그렇다면 수직인 두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 보면 a-b는 a의 크기, b의 크기, 거기다가 코사인 2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는데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그럼 0을 곱했으니까 a-b도 0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것을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두 벡터가 수직이다. A하고 B가 수직이다. 이런 기호를 사용할게요. A 이렇게 수직인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요. B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A와 B가 수직이다. 이런 기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바꾸면 두 벡터가 수직인 것은 두 벡터의 내적이 0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이냐 이렇게 물으면 두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 결과가 0이다 그러면 수직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0이 아니면 0이 아니니까 수직은 아니다. 예,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 예제 4번 보세요. 2i 플러스 2j 마이너스 k라는 벡터와 5i 마이너스 4j 플러스 2k라는 벡터가 서로 수직인 걸 보여라 그랬어요. 자, 내적을 계산하겠습니다. 예, 두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 볼까요? 이 벡터를 A라고 하고 이 벡터를 B라고 하고 A-B를 계산하면 이제 좌표를 고칠 필요도 없이 I 앞에 곱해진 수끼리 곱하고 J 앞에 곱해진 수끼리 곱하고 예, K 앞에 곱해진 수끼리 곱하면 예, 그걸 다 더하면 되겠죠? I 앞에 2와 5가 있으니까 I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2 곱하기 5 J 앞에 있는 수는 A는 2고 예, B라는 벡터는 마이너스 4니까 2와 마이너스 4를 곱하고 K 앞에 곱해져 있는 것은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예요. 그럼 마이너스 1과 2를 곱하고 다 더하면 되겠죠. 2하고 5를 곱하면 10이고요. 2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고요. 마이너스 1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죠. 다 더하면 0이죠. 예, 그래서 A-B는 0이다. 자, 그렇다면 내적이 0이 나왔으니까 두 벡터는 수직이다. 이렇게 예, 기호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예,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의 방향각이라는 개념과 방향 코사인이라는 개념을 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0벡터가 아닌 벡터, 0벡터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점 하나로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예, 0벡터는 제외할게요. 0벡터가 아닌 벡터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A라고 할까요? 좌표가 있을 거고 그 좌표는 A1, A2, A3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3차원 공간에 그려볼게요. 3차원 공간에 X축, Y축, Z축을 오른손 법칙으로 그려놨습니다. 여기 원점이고요. 자, 그럴 때 A라는 벡터가 이렇게 표준 위치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예, 원점을 시점으로 하게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X축 양의 방향, 여기가 Y축 양의 방향, 여기가 Z축 양의 방향이죠. 그렇죠? 그때 이 A라는 벡터가 X축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이 각을 그리스 문자로 알파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쓰고 A라는 벡터가 Y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그 사이 각을 베타라고 쓸 거고요. A라는 벡터가 Z축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이 사이 각을 그리스 문자로 갯머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알파와 베타와 갯머를 A라는 벡터의 방향각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해 볼까요? A라는 벡터와 X축 양의 방향 사이의 차이각이라는 것은 X축 양의 방향으로 단위 벡터가 하나 있어요. 우리 표준 기저 벡터에서 배웠던 I지요. I의 좌표는 1, 0,0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A의 좌표는 A1, A2, A3니까 I하고 A 사이 그 사이각을 쓰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알파라는 각은 그 코사인 i와 a 사이의 각이니까 i의 크기, a의 크기 분의 i 닷 a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i의 크기는 이 표준 기저 벡터 좌표가 1, 0,0이니까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1이지요. 단위 벡터예요. 그렇죠? 예, 단위 벡터 1입니다. j도 k도 마찬가지. 나머지 좌표는 다 0이고 하나만 1이죠. 예, 그러니까 제곱 더하면 1이고 루트 씌워도 1이죠. 해서 i, j, k 표준 기저 벡터로 사용되는 세 개의 벡터는 모두 단위 벡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분모에는 a의 크기만 남고요. 그리고 여기 내적도 마찬가지. i하고 a하고의 내적은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1 곱하기 a1,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0 곱하기 a2,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0 곱하기 a3.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a1이죠. 해서 첫 번째 성분만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는 아크 코사인 a의 크기분의 a1이 되죠. 그렇죠? 베타도 마찬가지입니다. y축 양의 방향 쪽에 단위 벡터가 있어요. 표준 기저 벡터 중에서 j지요. 0, 1, 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베타는 j와 a 사이 각이니까 아크 코사인 j의 크기, a의 크기 분의 j.a지요. 그렇죠? 근데 역시 j의 크기는 단위 벡터니까 1이고요. 그래서 분모는 a의 크기만 남고요. j하고 a하고 내적을 계산하면 0 곱하기 a1 플러스 1 곱하기 a2 플러스 0 곱하기 a3, a2만 남죠. 그렇죠? 예, 해서 베타는 아크 코사인 a의 크기분의 a2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갯머 A하고 Z축 양의 방향하고 사이각은 Z축 양의 방향으로 단위 벡터 K가 있어요. 그렇죠? 0, 0,1이죠. 그렇죠? 단위 벡터고요. 그러니까 갯머라는 것은 아크 코사인 K의 크기, A의 크기분의 K.A가 되죠. K 단위 벡터니까 크기 1이고요. 그렇죠? 예, K하고 A하고 내적을 계산하면 0 곱하기 A1 플러스 0 곱하기 A2 플러스 1 곱하기 A3. 그래서 A3만 남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갯머는 아크 코사인 A의 크기분의 A3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방향각, 알파와 베타와 갯머는 아크 코사인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예, 분모는 모두 A의 크기고요. 그렇죠? 분자는 알파는 A의 첫 번째 성분, 베타는 A의 두 번째 성분, 갯머는 A의 세 번째 성분만 와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이때 이 방향각에다가 코사인을 취한 값,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갯머 이런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코사인을 이렇게 취해주면 이 안에 있는 값이 되겠죠. 코사인 알파는 A의 크기분의 A1, 코사인 베타는 이 값, A의 크기분의 A2, 코사인 갯머는 이 값, A의 크기분의 A3. 그렇죠? 예, 이렇게 방향각 알파, 베타, 갯머의 코사인을 취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갯머 이 값을 A의 방향 코사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방향각의 코사인 취한 건 방향 코사인. 어렵지 않죠? 예. 각 좌표축 양의 방향하고 사이각 그것은 방향각.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축 3차원 공간인데 이 X축, Y축, Z축하고 사이각이 알파, 베타, 갯머가 딱 결정되면 당연히 A라는 벡터는 딱 이 한 방향으로 정해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A의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각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5번 보세요. 예, 이제 조금 전에 방향각, 방향 코사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예제를 풀어볼 거예요. 벡터 A가 좌표가 1, 2, 3이다. A라는 벡터의 방향각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방향각을 계산하기 위해서 좌표하고 그 벡터의 크기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아크 코사인으로 표현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A의 크기부터 계산을 해봅니다. A라는 벡터의 크기는 루트 제곱 제곱 제곱. 그래서 루트 그리고 좌표를 제곱해서 다 더하면 돼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다 더하면 1, 4, 9 더해서 14. 루트 씌었으니까 A의 크기는 루트 14.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앞에 공식대로 방향각 3개가 있습니다. X축하고 사이각 알파, Y축하고 사이각 베타, Z축하고 사이각 갯머. 어렵지 않죠? 알파는 아크 코사인 A의 크기분의 A1 기억해야 되고요. A의 크기 루트 14, A1은 첫 번째 성분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크 코사인 루트 14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역시 코사인 표를 찾아서 대략적인 각이 얼마인가 찾으면 74도 정도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베타는 공식이 아크 코사인 A의 크기분의 A의 두 번째 성분이었어요.
A의 크기는 루트 14 똑같고요. 두 번째 성분은 2지요. 그래서 아크 코사인 루트 14분의 2. 역시 코사인표를 찾으면 대략 58도 정도 됩니다. 갯머는 아크 코사인 A의 크기분의 A의 세 번째 성분. 그렇죠? A의 세 번째 성분은 3이니까 아크 코사인 루트 14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래서 역시 코사인표를 찾아주면 도로 표현하면 37도 정도 된다.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사형. 사형하는 것은 영어로 projection이라고 하고요. 의미는 떨어뜨린다. 그런 뜻입니다. 수직 사형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벡터를 다른 어떤 벡터에다가 떨어뜨린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거예요. 역시 두 벡터는 0벡터가 아닌 걸로 선택을 하고요. 0벡터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0벡터가 아닌 두 개의 벡터를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자, 그럴 때 하나의 벡터 B를 다른 벡터 A에다가 사용한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B라는 벡터를 A라는 벡터에 사용한다라는 것은 A에 떨어뜨렸다라고 했으니까 A를 지면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땅을 연장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벡터 A를 포함하는 직선 전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위에다가 벡터 B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수직으로.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A라는 벡터를 포함하는 직선은 이렇게 연장하면 되겠죠. 이걸 지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B라는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B라는 벡터를 표준 위치에 갖다 놓고 즉 시점을 원점에 맞춰 놓고 그렇죠? 그리고 그 종점이 되는 그 점의 좌표를 가지고 그 벡터의 좌표를 줬어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이 B라는 벡터를 이 한 점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요. 시점은 다 똑같은 거니까 종점 하나만 가지고 이 B를 대응시켜도 돼요. 이 B라는 벡터와 이 B라는 벡터의 종점이 1대1로 대응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B라는 벡터를 하나의 점이다. 이 화살표의 종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지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 지면 위에 공이 하나 이렇게 떠 있다. 위에 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수직으로 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현상, 이것을 사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B라는 벡터의 종점을 A라는 벡터를 포함하는 이 직선상에다가 떨어뜨리는 거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렇게 뚝 떨어지면 여기 점이 왔죠. 그렇죠? 여기 원점이 있고, 그렇다면 이 점을 다시 벡터로 생각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원점에서 이렇게 여기 떨어진 점, 여기까지 가는 이 벡터, 이 화살표, 이것을 우리가 B라는 벡터에 A라는 벡터 위로의 벡터 사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벡터 사형을 영어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프로젝션 하는 뜻으로 PROJ까지만 가지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이렇게 쓰고요. B의 프로젝션이니까 B, 프로젝션 오브 B라는 뜻으로 여기다 B라고 쓸 건데 여기 어디에 떨어뜨렸냐에 따라서 이 떨어진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면이 이렇게 흔들렸다고 하면 수직으로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면이 달라지면 떨어지는 것도 달라지죠. 그래서 어디에 떨어뜨렸다라는 것도 계산에 필요하죠. 그래서 어디에 떨어뜨렸다라는 것도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에 떨어뜨렸다라는 것을 프로젝션하고 B 사이에다가 반 칸 내려서 A라고 써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읽을 때에는 프로젝션 A, B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즉 프로젝션 of B onto A 그런 뜻이에요. B를 A에 떨어뜨린 사형 그런 뜻입니다. 프로젝션 of B onto A. 그런데 기호로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그냥 프로젝션 A, B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사이각이 여기 보듯이 이렇게 된 이 각이 2분의 파이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하지만 사이각은 0부터 파이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2분의 파이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 있을 거고 A를 포함하는 이 연장선상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 프로젝션은 여기가 될 텐데 이 벡터
이게 바로 프로젝션 AB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A와 반대 방향이 되죠. 그렇죠? 예, A와 반대 방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는 이 프로젝션 AB가 A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을 계산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든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예, 여기 B가 있고 여기 A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린 이 화살표, 이 벡터가 바로 프로젝션 AB가 되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는 A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라는 걸 배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프로젝션이라는 이 벡터는 A하고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니까 거기다가 이만큼 크기를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A하고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는 A의 크기분의 A가 돼요. 이건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만큼 크기를 곱하면 되는데 이 각을 세타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화살표는 길이가 B의 크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만큼은 여기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에 이건 빗변이고 이건 밑변이니까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프로젝션 AB라는 것은 A 방향의 단위 벡터 A의 크기분의 A 여기다가 이만큼 이 길이를 갖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앞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A의 크기, B의 크기,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 A.B니까, 그렇죠?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 B의 크기분의 A.B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계산해 볼까요? B의 크기 약분이 되죠? 그렇죠? A의 크기 분모에 있는 거 두 번 곱했으니까 분모는 A의 크기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분자는 A.B라는 스칼라하고 그것을 이제 A라는 벡터에 곱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프로젝션 AB는 A의 크기의 제곱분의 A.B 이 스칼라를 A라는 벡터에 곱한 거다. 어렵지 않죠? 예, 이만큼 앞에 있는 이 값은 스칼라입니다. 그렇죠? 뒤에 있는 A라는 것은 벡터입니다. 그렇죠? A라는 벡터에다가 이렇게 스칼라를 곱해서 A의 스칼라배를 만든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사형을 계산해 봤습니다. 반대쪽을 봐도 코사인의 부호가 바뀌니까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같은 이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연습해 보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떤 방향에 있던 프로젝션 AB는 이렇게 계산한다. 기억해 두세요. 공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A의 크기의 제곱분의 A.B 곱하기 A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그때 이제 우리가 프로젝션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때 우리가 곱했던 이 값이 있죠. 이 밑변의 길이 역할을 했던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렇죠?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A 위로 B라는 벡터에 이번에는 벡터 사형 아니고 스칼라 사형 이렇게 앞에 사형인데 벡터 대신에 스칼라라고 바꿔서 스칼라 사형이라고 불러요. 자,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당연히 이 결과는 스칼라죠. 벡터가 아니고. 그렇죠? 벡터 사형은 벡터고 스칼라 사형은 스칼라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스칼라 사형이라고 부르고 스칼라, 성분을 표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 성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COMP까지만 써서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 AB 이렇게 쓰겠습니다. 프로젝션 AB 쓰는 방식이죠. 컴포넌트 띄고 B를 쓰고 컴포넌트와 B 사이에 A를 쓰는데 반칸 내려서 어렵지 않죠? 반칸 내려서 쓰면 됩니다. 읽을 때에는 컴포넌트 AB 됐죠? 의미는 B의 A 위로의 스칼라 사형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컴포넌트 AB는 어떻게 계산돼요? 조금 전에 여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값을 이미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 B의 크기분의 A 다 B였으니까 그다 B의 크기를 갖다 곱하면 약분되고 요만큼만 남죠. 결과는 A의 크기분의 A 다 B가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칠판을 지우고 두 개의 결과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프로젝션 AB는 A의 크기의 제곱분의 A 닷 B라는 스칼라를 A라는 벡터에 곱한 거다. 그렇죠? 컴포넌트 AB라는 것은 A의 크기분의 A 닷 B다. 어렵지 않죠? 벡터 사형은 벡터고 스칼라 사형은 스칼라다.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그림에서 봤듯이 벡터 사형하고 스칼라 사형하고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프로젝션 AB의 크기, 이건 벡터니까 크기예요. 크기를 계산해 볼까요? 그것은 A의 크기의 제곱분의 A 닷 B 그리고 거기다가 A라는 벡터를 곱하고 크기를 잰 거죠. 그렇죠? 이건 스칼라니까 이 크기 안에 있는 스칼라는 이게 음수면 부호를 바꿔 나가면 되고요. 양수면 그냥 나가면 되죠. 즉 절대값 취해 나가는 거죠. 근데 A의 크기의 제곱하는 것은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나갑니다. A의 크기의 제곱. A 다 B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죠. 아까 살펴봤죠? 그 두 벡터 사이 값이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그러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필요합니다. A 닷 B 절대값. 그렇죠? 거기다가 A 벡터의 크기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분모에 A 크기의 제곱이 있으니까 하나 약분하면 A의 크기분의 A 닷 B의 절대값이죠. 이건 절대값 기호입니다. 여기가 안에 있는 A 닷 B가 스칼라니까. 그렇죠? 이것은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안쪽에 있는 A가 벡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써도 안쪽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기호다라는 걸 아는 것은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런데 A의 크기는 당연히 0보다 큰 값이니까 여기다 절대값 취해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A의 크기 분의 A 닷 B에다가 전체의 절대값을 취한 것하고 같죠. 그렇죠?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 기호는 크기 기호고요. 바깥쪽에 있는 것은 절대값 기호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뭔가요? A의 크기분의 A 닷 B? 이게 바로 컴포넌트 AB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컴포넌트 AB, 이것의 절대값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벡터 사형의 크기를 계산하면 스칼라 사형의 절대값이 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예제 하나 풀어보고 이번 시간은 정리하겠습니다. 예제 6번 보세요. A라는 벡터의 좌표는 마이너스 2,3,1, B라는 벡터의 좌표는 1,1,2다. A 위로 B의 벡터 사형과 스칼라 사형을 구해라 그랬어요. 계산하는 법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벡터 사형 프로젝션 AB라고 쓸 거고요. 스칼라 사형 컴포넌트 AB라고 쓸 거고요. 계산하는 방법 다시 기억해 볼까요? 프로젝션 AB는 A의 크기의 제곱분의 A 닷 B 곱하기 A. 그렇죠? 자, A의 크기는 루트 제곱 더할 거니까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루트 안에 거 다 더하면 4, 9, 1 더해서 14 해서 A의 크기는 루트 14. 그렇죠? 자, 그렇다면 A의 크기의 제곱은 루트 치우면 14. 그렇죠? A 닷 B는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플러스 3,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플러스 2. 다 더하면 3이 남죠. 그렇죠? A 닷 B는 3이에요. 자, 그러니까 14분의 3 곱하기 A인데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3,1이니까 거기다가 14분의 3을 곱한 벡터다. 어렵지 않죠?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성분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7분의 3, 두 번째 성분 이렇게 곱하면 14분의 9, 세 번째 성분 이렇게 곱하면 14분의 3, 이렇게 되는 벡터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컴포넌트 AB, 역시 구하는 공식 조금 전에 유도했습니다. A의 크기분의 A 닷 B. A의 크기는 루트 14 계산됐고요. A 닷 B는 3. 그렇다면 스칼라 사형은 루트 14분의 3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프로젝션 AB 벡터 사형의 크기를 계산해 볼까요? 1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 3,1이라는 벡터의 크기는 14분의 3은 그냥 나가면 되고 이 벡터의 크기 계산하면 루트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죠? 예, 이 안쪽에 있는 값이 루트 14니까 예, 결국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14분의 3이 되죠. 그렇죠? 예, 이 값은 컴포넌트 AB 이것의 절대값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내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